고음만 가면 목이 조여서 노래를 못 부르겠어.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만 목이 아픈가 봐.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 합창단에 들어가신 저희 엄마와 이 레슨 오시는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드립니다. 목에서 뭔가 막힌 것 같아. 고음만 가면 목이 조여서 힘들어.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목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가대를 하시거나 찬양팀을 하시거나 합창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목이 안 아프게 목을 열고 노래하는 방법, 고음을 더 편하게 내는 방법, 거기에 당장 지금부터 하실 수 있는 실전 연습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노래를 한 번이라도 배워보신 분들은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실 텐데요. 목을 제대로 열지 못하면 아무리 호흡을 잘해도 소리가 막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을 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다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루에 한 번 이상 완벽하게 목을 여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품할 때입니다. 지금 바로 같이 하품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목이 아주 활짝 열리는 상태가 됩니다. 목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으면 소리도 호흡도 더 시원하게 나갈 수 있겠죠. 반대로 목을 열지 않고 이렇게 막혀 있으면 숨도 막히고 소리도 막히게 되니까 목을 점점 더 조여서 노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고음만 가면 목이 조이고 노래만 하고 나면 목이 아픈 것은요, 대부분 목을 제대로 열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마치 좁은 문을 큰 짐을 들고 나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마트나 백화점에서 자동문 앞에 서 있는데 절반밖에 안 열린 상태 때 막 지나가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목도 활짝 열어야 소리가 편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 열기를 가장 확실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품인데요. 이때만큼은 입이 열리고 목이 열리게 되는 것을 누구나 느끼게 되실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하품할 때는 마음껏 입을 열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있으면 입을 다물고 참으면서 하품을 합니다. 그래서 입을 열고 하는 하품도 있고 입을 다물고 하는 하품도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입을 크게 벌려도 닫고 있어도 목을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입 자체의 크기가 아니라 목 안의 공간의 크기인 겁니다. 다만 그 노래하면서 계속 하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품할 때 목의 열림을 그대로 가져와서 노래할 때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딱 3개만 신경을 쓰시면요, 정말 목이 활짝 열린 상태로 노래를 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요, 턱을 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귀 밑에 뼈에 손을 대보세요. 그리고 입을 천천히 벌려보세요. 손가락을 댄 곳으로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해볼까요? 천천히요. 이게 턱이 열린 상태입니다. 다만 너무 빨리 여시면 턱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천천히 열어보는 거예요. 다시. 그냥 살짝 여는 거랑 더 열면 턱이 열립니다. 고음을 잘 내려면 두성을 써야 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턱을 열면요, 두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겁니다. 턱을 먼저 잘 열어주면 고음에서도 소리가 막히지 않고 더 잘 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게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열면서 올라가거든요. 매일 거울을 보면서 손을 대고 확인해 보세요. 뼈가 이렇게 딱 튀어나오네, 턱이 열렸구나, 이 감각을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열어놓고 찬양 가사나 지금 현재 노래하고 계시는 악보 가사를 보면서 이렇게 턱을 열고 읽는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내가 아노라, 너의 마음을, 아니고 너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요. 특히 합창단에 들어가신 엄마는 노래 먼저 부르려고 하지 마시고 합창단에서 받은 악보 있죠? 그 가사를 이렇게 턱을 열고 읽어주는 연습 먼저 하는 거예요. 목 열기의 두 번째는요, 바로 목 안의 공간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품할 때 이렇게 목 안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모두가 이렇게 소리를 내요. 졸려. 이런 거 있죠. 이게 바로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목을 열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좁은 방에서보다 목욕탕 가면 소리가 훨씬 잘 울리잖아요. 그것처럼 목 안의 공간이 넓어지면요, 소리가 훨씬 풍성해지고 목도 덜 아프게 됩니다. 하품한 목소리, 이 목소리로 평소에 말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저희 선생님은요, 항상 찾아가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왔냐? 밥은 먹었냐? 이렇게 공간을 열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밥 먹었어? 이 정도가 아니라 밥 먹었어? 뭐 했어? 잘 잤어?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목 열기의 3번째는요, 혀가 평평해진다는 겁니다. 혹시 하품할 때 혀의 위치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하면요, 혀가 평평하게 펴지면서 아랫니 뒤에 딱 붙습니다. 혀까지 이렇게 되어야 정말 목 열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요, 노래할 때 혀를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 혀가 얼마나 노래하는 걸 방해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면서 목구멍을 막는 소리입니다. 마치 겨울에 수도꼭지 틀었는데 물이 나오긴 하는데 온수 쪽으로만 돌리면 잘 안 나오는 경험 있으시죠? 그러면 찬물로만 씻어야 되잖아요. 혀가 뒤로 말리면요, 그 온수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소리가 나오긴 하는데 막혀서 답답하고 고음도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혀가 목구멍을 막지 않도록 평평하게 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더 잘해주기 위해서는요, 혀를 쭉 내밀어서 5초를 참아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시 내밀고 5초 동안 있어주세요. 이렇게 혀를 쭉 빼줬을 때 혀가 당기고 아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프고 당길수록 평소에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빼고 넣고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줄 때마다 정말 아파요. 그렇지만 혀의 힘을 풀어주고 더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연습이니까요, 빼줬다가 집어넣는 걸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하품할 때처럼 혀가 아랫니 뒤에 딱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혀를 아랫니 뒤에 딱 붙여놓고 소리를 내보도록 할게요. 근데 말려 들어가면요, 혀 위치의 차이로 소리가 바뀌는 거 들리시나요? 혀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바뀝니다. 같은 사람인 제가 내는 소리고 같은 음정을 내는데도 완전히 다른 소리가 나요. 그런데 가사 발음해야 되는데 혀를 뒤에 붙이고서는 안 되는 발음들이 있겠죠. 그런 발음들은요, 굳이 붙여서 발음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다만 말려 들어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돼요. 발음 때문에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막히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턱을 열고 목 안을 넓히고 혀를 평평하게 해놓고 이렇게 세팅만 잘 해놓는다고 안 나던 고음이 확 올라가고 노래가 갑자기 확 잘 될까요? 물론 지금 이것만으로도 변화가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턱을 열었고 목 안의 공간도 넓어졌고 그랬기 때문에 이걸 열기 전보다 더 많은 호흡으로 채워줘야만 소리를 잘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요, 높은 고음을 낼 때면 이 압력이 엄청납니다. 노래만 하면 목을 더 조이게 되는 거예요. 고음의 압력들이 내가 열었던 턱을 닫히게 만들고 넓혔던 공간을 좁게 만들고 앞으로 붙여뒀던 혀를 뒤로 말려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목 열기에 세팅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 고음의 압력을 이겨내고 목이 열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바로 호흡입니다. 운동하는 것과 같아요. 스쿼트 자세를 배웠다고 이렇게 한 번만 하면 운동이 안 되잖아요. 매일 반복해야 근력이 생기는 것처럼 호흡도 매일 해야 고음의 압력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겁니다. 고음의 압력을 이겨내는 강력한 호흡을 낼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발음입니다. 사람마다 다들 발음하는 습관이 다르고 어떤 분들은 나는 이미 발음 잘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맞아, 나는 발음이 약간 좀 약한 것 같아, 흐릿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리 낼 때 가장 많은 경우가 이겁니다. 이게 바로 발음이 선명하지 못하고 풀려버리는 경우예요. 바람 빠진 소리 난다, 그런 소리예요. 이제부터는 앞에 말씀드렸던 목 열기와 함께 아주 적극적으로 가 아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발음을 해주는 것입니다. 목을 여는 것에 이 명확한 발음 하나가 추가되면요, 먼저 호흡부터 길어집니다. 노래하시는데 호흡이 짧아서 중간에 막 숨이 차서 노래하기 어려우셨던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명확한 발음 훈련을 잘 해주시면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들여 마셨던 숨이 다 새어 나가버려요. 이렇게 발음을 딱 잡아놓고 해주면요, 호흡이 새지 않고 오래 부를 수 있게 되거든요.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면 물 다 새는데 빠지지 않으면 잘 채워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흡이 새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이 발음이 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해주면은 고음이 훨씬 더 잘 납니다. 고음이 안 나고 음이탈이 나거나 가성으로만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요, 발음에 신경 쓰지 않아서예요. 이 명확하지 않은 발음을 하기 때문에 하고 풀리기 때문에 고음 내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를 딱 해줘서 발음을 해주고 해주면 고음을 더 잘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강한 호흡을 낼 수 있는 발음 연습을 같이 해볼게요. 우선 같은 음으로 할 건데요, 짧게 요걸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지 않았죠? 분명하게 발음을 한 글자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라는 글자에 다 느낌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아니고 입니다. 이 차이가 정말 큽니다. 느낌표가 있으면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먼저 하신 다음에 이 도레미파솔을 해볼 거예요. 이 도레미파솔이 5개잖아요. 5번째 솔 음정의 아를 길게 끄는 거예요. 여기서 끌 때 보통 대부분 이렇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를 고쳐주고 잘 잡아주기 위한 연습이에요. 아니죠. 끊어서 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요. 이어서 할 때도 이러지 않고 이렇게 매끄럽게 음을 더 잘 낼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요. 명확한 발음을 한다고 무리해서 큰 소리를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이제 성대가 망가지고 역효과가 납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실 거예요. 생각한 것보다 이렇게 신경 써서 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앞에 얘기했던 거울 보고 턱 열고 입안 공간 열고 혀를 붙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어색하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과정들 하나하나가 더 좋은 목소리, 아름답게 노래를 하는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만 해보세요. 하루에 한 5분 정도만 해보세요. 엄마는 10분 하세요. 목을 열고 발음 연습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변화가 잘 없거나 잘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춥고 건조한 겨울에는요. 더욱 소리내기가 힘든 분들이 많아지십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저도 요즘 노래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바로 목의 건조함입니다. 연습 열심히 했는데 성가대 가면 목 붓고 갈라지고 칼칼해져서 기침하고, 근데 거기에 히터까지 틀어요. 추워서 목이 너무 건조해져서 마른 수세미로 설거지를 하는 느낌? 공연을 많이 하고 특성도 많이 하는데 정말 아무 소리도 못 내겠더라고요. 당일날에 소리가 안 나면요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든 이 건조한 환경을 바꿔야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가습기를 씁니다. 처음에는 뭘 그런 걸 써, 물 자주 마시면 되지 했는데 써보고 나니까 와 진작 살걸 이런 마음이 너무 들었습니다. 특히 집에서 이제 잘 때 틀어놓고 있으니까 정말 다음날 아침에 목 상태가 확실히 다릅니다. 근데 저처럼 귀찮음을 느끼시거나 좀 바쁘신 분들은요 그냥 가습기를 쓰시면 안 됩니다. 목이 건조해서 가습기를 틀어놓는데 이 물통을 매일 씻지 않으면요 더러운 물을 공기 중에 뿌려서 세균과 곰팡이를 그대로 흡입하게 되는 거예요. 목은 건조하고 뭐 습도는 맞춰야 하니까 저는 수건을 적셔서 침대에 올려두고 머리맡에 이렇게 널고 잤습니다. 그런데 한 번 쓴 수건이나 손 한 번 닦은 수건, 얼굴 한 번 닦은 수건에는 세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매일 새 수건으로 적셔 쓰거나 매일 가습기 세척하는 거 이런 게 어려우시다면요 가열식 가습기를 쓰시면 됩니다. 그거 아세요? 그 목욕할 때 나오는 김 있죠? 따뜻한 수증기가 목에 정말 좋습니다. 목을 촉촉하게 하는 게 정말 좋은데 그거는 이제 씻는 동안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가열식 가습기는 자는 동안 내내 그 상태를 유지해 주는 거니까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서 1등한 가열식 가습기인데요. 르젠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자주 보는 가전제품 리뷰해 주시는 유튜버 계시거든요. 그분 채널에서도 한번 이게 소개가 됐었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다 나열해 놓고 비교를 하시는데 가성비 좋은 가열식 가습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열식 하면 저는 약간 그 전기세랑 소음이 조금 걱정이 됐었어요. 이것 때문에 펑펑 틀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이 가습기는요 겨울철에 좀 부담 없이 좀 계속 틀어놓을 수 있고 소음도요 사용해본 결과 가열식 가습기 중에서는 잠잘 때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덜했습니다. 그리고 가열식이다 보니까 매일 세척하지 않아도요 자동 세척 기능이 있어서 깨끗함을 유지해 줍니다. 기능이 좋아도 디자인이 별로면 좀 집에 놓기가 꺼려질 수 있는데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느 공간에 두어도요 잘 어울려서 집 안 분위기까지 살려줍니다. 그리고 습도 조절이 목 관리의 정말 가장 핵심인데 이 습도를 1% 단위로 설정할 수 있어서 너무 습해질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또 이 리모컨에 타이머 기능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켜두고 자동으로 꺼지게 설정해 두니까 편하더라고요. 안전장치도 여러 겹 들어가 있어서 안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습기 그래 뭐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걸 사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는요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지만 엄마는 필수입니다. 매일 쓰세요. 마침 좋은 기회로 이 제품을요
제 채널을 통해서 이제 공동 구매로 할 수 있게끔 기회가 생겼거든요. 공동 구매이기 때문에 가격대도 합리적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쿠팡 할인가, 네이버 할인가가 187,000원인데 소리탐정 채널에서 선착순으로 이 쿠폰을 적용하면 최대 158,0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조건이 너무 좋아서요. 한 몇 주 더 해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한정 수량이기 때문에 딱 7일 동안, 일주일 동안만 진행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확인해주세요.